안녕하세요. 오늘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과 12개와 쿠키 8개가 있을 때 이것을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과랑 쿠키를 몇 개씩 나눠줘야 할까요? 이런 문제는 최대 공약수의 개념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12와 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즉, 12와 8의 최대 공약수는 4이고 최대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수는 4명이 됩니다. 그때 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양은 사과 3개, 쿠키 2개씩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넓은 직사각형 내부를 정사각형으로 채우는 문제입니다. 직사각형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다르고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 하므로 이 역시 공약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정사각형의 크기를 최대로 하려면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최대 공약수를 구합니다. 직사각형의 크기가 가로 10cm, 세로 4cm라고 하면 식과 사의 공약수는 1과 2니까 가로, 세로 1cm 또는 가로, 세로 2cm인 정사각형을 이용하면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완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사각형의 크기를 최대로 하려면 최대 공약수인 2cm를 한 변의 길이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영역의 둘레에 깃발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꼭지점을 포함한 영역 둘레에 일정 간격으로 깃발을 세우려고 할 때 깃발 개수를 최소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지점에 반드시 깃발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가로, 세로의 길이 최대 공약수를 깃발 간격으로 잡아야 합니다. 가로가 10m, 세로가 4m이므로 최대 공약수인 2m를 깃발 간격으로 정하면 됩니다. 깃발 간격을 2m로 하면 가로 6개, 세로 3개의 깃발이 필요합니다. 꼭지점에 세우는 깃발을 중복해서 세지 않도록 주의하면 총 필요한 깃발의 개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28를 깃발 간격 2로 나눈 값인 14개의 깃발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최소 공배수를 활용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배차 간격이 각각 다른 버스들이 있습니다. 이 버스들이 처음에 동시에 출발하고 다음으로 동시에 출발하게 되는 것은 몇 분이 지나서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배차 간격의 최소 공배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배차 간격이 각각 30분, 15분, 10분인 버스가 있다고 하면 세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게 되는 것은 처음 출발한 뒤 30분 뒤가 됩니다. 즉, 세 수의 최소 공배수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가 되겠습니다. 톱니바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 또는 3개 이상의 톱니바퀴라도 처음의 톱니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려면 각 바퀴의 톱니 개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됩니다. 분수를 통분할 때도 어떤가요? 분모가 다른 분수에 덧셈 뺄셈을 하려면 통분을 해야 하는데 그때 분모를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만들었었죠. 또 분수와 관련된 다음의 문제를 풀 때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두 분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최대 n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에서 이 분수를 자연수로 만들려면 밑에 나누어지는 분모의 숫자는 분자의 약수가 돼야 되죠. 근데 두 분수를 동시에 자연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분자의 공약수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n이 최대가 되려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 두 분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할 때 곱해야 하는 최소의 자연수는 이번에는 분모에 숫자가 있고 분자가 1인 경우죠. 여기서 곱해야 하는 수, 그러니까 분자에 곱해야 되는 수는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배수.
근데 각각 그 다른 분모의 동시에 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배수, 두 분모의 공배수가 필요하고 그때 최소의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하고 최소 공배수를 L이라고 할 때 A는 최대 공약수에다가 어떤 수를 곱한 수로 나타낼 수 있고 B는 마찬가지로 공약수인 G, 최대 공약수인 G에다가 또 다른 숫자 B를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G가 되겠죠? 그때 A, B는 공약수가 없는 서로소가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다음이 성립합니다. 즉 L은 최소 공배수는 A 곱하기 B 곱하기 G가 되죠.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는 여기 최대 공약수에다가 이 A와 B를 곱한 값이 되겠고 또 두 수의 곱, 두 자연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수가 된다.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두 수를 A, B를 곱하면 A는 A 곱하기 G이고 B는 B 곱하기 G니까 이렇게 곱할 수 있고 이 곱한 것을 가로를 풀고 약간 순서를 바꾸면 A, B, G 하고 G를 곱한 값이 되겠고 A, B, G는 뭐였죠? A, B, G는 최소 공배수니까 최소 공배수 곱하기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즉,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거는 두 수의 곱, 그리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중에서 두 가지만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활용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연필 45자루, 노트 90권, 물티슈 105개를 포장하여 선물 세트를 만들려고 한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면 각각 몇 개씩 포장해야 될까? 자, 여기 최대한 많은 사람. 그렇다는 말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죠. 뭐의 최대 공약수? 연필, 노트, 그다음 물티슈를 몇 개 나눠줄 수 있는지 공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5로 나눠보면 5, 9, 45, 5, 1은 5, 5, 8, 40, 5, 20, 5, 1은 5. 그럼 또 3으로 나눌 수 있네요. 3, 3은 9, 3, 6, 18, 3, 7은 21.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여기 5, 3, 15, 15가 됩니다. 그러면 15명에게 나눠주면 되죠. 15명에게 나눠주면 되고 각각 그 나눠줄 수 있는 개수는 연필이 3자루, 연필 3자루, 그 다음에 이게 노트는 6권, 그 다음에 물티슈 7개.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420, 195cm인 벽면을 정사각형 타일로 장식하려고 한다. 자,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420, 195인 벽면을 정사각형 타일로 장식하려고 하는데 타일의 개수를 최소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타일의 크기는 개수를 최소로 하려면은 크기는 최대로 해야 되겠죠. 근데 타일 크기는 이 두 가로 세로 길이의 공약수로 정해야지 정사각형으로 깔 수가 있죠. 그래서 420하고 195의 공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5로 나누면 5, 8, 40, 5, 4, 20, 5, 35, 5, 9, 45.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3, 2, 6, 3, 8은 24, 3, 1은 3, 3, 3은 9. 더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15. 그러면은 타일의 하나의 크기가 15가 돼요. 가로 세로가 15. 이렇게 15가 되고 그때 타일의 개수는 여기가 가로죠. 가로, 여기가 세로니까 가로가 28개,
그 다음에 세로가 몇 개? 세로는 13개. 이렇게 됩니다. 가로 세로는 28개 13개가 되고 타일의 크기는 한 변의 길이가 15인 정사각형. 이렇게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문제. 세 변의 길이가 30cm, 72cm, 78cm인 삼각형 모양의 땅의 둘레에 말뚝을 박아 울타리를 치려고 한다. 삼각형이 대략 한쪽이 30, 72, 78 이렇게 되겠네요. 이 땅에 둘레 말뚝을 박아서 울타리를 치려면 말뚝을 어디 박아야 돼요? 이렇게 박으면 울타리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끝에 무조건 말뚝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울타리를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지점에 무조건 말뚝을 박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말뚝을 박는 간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 변의 길이의 공약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30, 72, 78 세 변의 길이의 공약수 일단은 3으로 나눠보면 3, 1은 3 3, 2, 6, 3, 4, 12 3, 2, 6, 3, 6, 18 그 다음에 2의 배수니까 2 5, 12, 13 더 나눌 수 없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3, 2, 6 그러니까 말뚝의 간격이 6이에요. 간격이 말뚝의 간격이 6이고 그 다음에 요 개수는 뭐예요? 그 각 변에 말뚝을 몇 개 세울 수 있는지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짧은 쪽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간격이 들어간다는 거니까 이쪽으로 5, 그 다음에 이쪽으로 12,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 그 다음에 요 끝에서부터 다시 요 앞에까지가 13. 그래서 다 더하면 5 더하기 12 더하기 13. 그래서 총 말뚝이 필요한 개수는 30개. 문제 4번.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데 윤미는 72초, 정하는 84초가 걸린다. 그러니까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72초. 그러면 한 바퀴에 72초, 두 바퀴 돌면은 72 곱하기 2초. 그 다음에 세 바퀴가 되려면은 72 곱하기 3초가 걸리겠죠. 그리고 정하는 한 바퀴 도는데 84초, 두 바퀴 도는 데는 84 곱하기 2초, 세 바퀴는 84 곱하기 3초 이렇게 걸리겠죠. 즉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윤미는 72의 배수, 정하는 84의 배수초만큼 걸린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이 위치로 오려면 이 두 수의 공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72, 그 다음에 84 각각의 최소 공배수를 소인수부대로 구해볼게요. 72는 98, 72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84는 4로 하면 4 곱하기 4, 2, 8, 4, 1은 4 그 다음에 이거는 3, 7은 21이니까 이건 2의 제곱이고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되죠. 그러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지수 중에 작은 거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죠. 그리고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되죠. 이 시간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출발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윤미가 운동장을 몇 바퀴 돌았을 때인가,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 윤미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인데 7초가 걸리는데 윤미가 이게 몇 바퀴인가 하면은 윤미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72초 소인수분해한 2의 세제곱 3의 제곱으로 나눌게요. 이렇게 나눠주면 7바퀴가 되죠. 7바퀴. 자, 문제 5번.
세 분수 중 어느 것을 택하여 곱하여도 자연수가 되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자, 그러면 6분의 1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고 8분의 1에다가도 같은 수, 10분의 1에다가도 그 수를 곱했을 때 이게 자연수가 된다 이거죠. 자연수. 자연수가 되려면 이 분모랑 약분해서 이 n이 이 분모랑 약분이 돼서 이 분모가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n은 분모의 배수가 돼야 되죠. 배수. 그리고 이 세 수를 동시에 자연수로 만들려면은 6과 8과 10의 공배수여야 되죠. 그리고 그런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니까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6, 8, 10의 최소 공배수는 6, 8, 10. 금방 구할 수 있죠? 2로 하면 3, 4, 5. 더 이상 공약수가 없죠? 그러면 다 곱하면 되죠?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하면은 6, 20, 6이 108, 6이 12, 120. 가장 작은 수는 120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9, 최소 공배수가 54일 때 두 수의 차를 모두 구하여라. 공약수, 공배수 두 개가 주어졌네요. 그리고 두 자연수가 주어졌고, 지난번에 배운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를 이용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편의상 두 수의 차를 구해야 되니까 큰 쪽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니까 A를 크다고 할게요. A를 B보다 크다고 편의상 하면, 자, A는 최대 공약수가 9니까 A 곱하기 9 이렇게 쓸 수 있고, B는 B 곱하기 9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A가 B보다 크고 A, B는 서로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두 수의 곱은, 이거 따라서 하면 두 수의 곱은, 자, 이걸 곱하면 되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9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것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곱 9 곱하기 54. 그리고 54는 9, 6은 54니까 9의 제곱 곱하기 6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보면 여기 9의 제곱, 9의 제곱 같고 A 곱하기 B가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A 곱하기 B는 6. 그러면 두 수가 곱해서 6이 되는 거는 6, 1은 6하고 2, 3은 6 두 개가 있죠. 3이 6. A가 크니까 A가 6, B가 1이거나 또는 A가 3이고 B가 2이거나 이렇게 되죠. A가 6이면은 라지 A는 6 곱하기 9. 그래서 자리가 없네. 6, 9, 54. 그 다음에 B는 1 곱하기 9 해서 9. 그래서 두 수의 차를 A 빼기 B를 구하면은 54 빼기 9 하면은 정답은 45 이렇게 되고, 또 요 경우 A가 3이면 라지 A는 3 곱하기 9, B는 2 곱하기 9. 그래서 A는 3, 9, 27, B는 2, 9, 18. 두 수를 빼면 9가 되죠. 9. 그래서 두 수 A, B의 차를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9하고 45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